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2015년 1월을 보내면서 우리 학생들 계획과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고 있을 텐데요. 사람은 타고난 본성보다는 습관에서 차이가 난다는 성근습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겨울 방학 동안 한 해를 시작하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 통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 시작할 텐데요. 먼저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입시계의 전설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방학이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1월도 막바지를 향해서 또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세웠던 계획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반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는데요. 진학계의 디바십니다. 한성여자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김영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주입니다. 발묘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송나라에 농부가 모내기 하고 나서 자기 벼가 잘 자라는 것 같지 않으니까 살짝 뽑아 올린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잘 자란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다 말라 죽어버렸죠. 이와 같이 모든 일을 너무 서두르다가는 다 망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나 차근차근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조심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근차근 저희와 함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진학계 베토벤으로 불리는 거장이십니다. 종로학원 한일교육평가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종훈입니다. 이제 수능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될 고3 예비 수험생들 상당히 중요한 지금의 시간입니다. 1월 달도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가고 2월 달 남아 있는데요. 지금 최대한 시간을 잘 이용해서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기본 과목을 철저하게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지금 예비 수험생들 대상으로 수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상담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이고요.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 화면 통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나볼 학생입니다. 형사나 프로파일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이 갈 수 있는 대학과 그리고 이과에 가는 것이 좋은 선택인지 또 보완할 과목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형사나 프로파일러가 꿈인 고등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어때요? 겨울방학은 지금 잘 보내고 있어요? 네, 괜찮게 보내고 있어요. 네. 네. 괜찮게 보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은 김영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김영주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2학년 되죠? 네,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서 저희 문의를 했나요? 저는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를 현실적으로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잠시 후에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을 자세히 또 현실적으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아직 우리 학생 1학년이기 때문에 입시에 대해서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가 활동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의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5등급, 수학 4.5등급, 영어 5등급, 과학 4.5등급, 국수영과
평균 4.4등급입니다. 주요 교과의 내신 성적의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다소 하락했고 수학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5등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는 100분이 43.13의 5등급, 수학은 68.15의 4등급, 영어는 50.62의 5등급입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가 9점이고요. 화학 44.53의 5등급, 생명과학은 45.8의 5등급입니다. 전년도 6월 성적과 비교해 보면은 국어는 5등급에 머무르고 있고요. 영어도 역시 5등급입니다. 수학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다소 하락했습니다. 화학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조금 하락했고요. 6월 달에는 생활과 윤리를 치루어서 6등급이었는데 11월에는 생명과학을 치러서 5등급으로 조금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비교과 예, 볼까요? 다음은 비교과 활동입니다. 교내 활동으로는 학생 자치법정의 운영진으로 활동했고요. 과학 실험 동아리에 소속되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으로는 경찰대학의 멘토링 캠프에 참여했고요.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 1학년 1기 방과후 학교에서 자기주도 학습 우수자상을 받았고요. 수학 UCC 대회에서 은상을 받고 3기 향학당 자기주도 학습 우수자상을 받았습니다. 지망대학은 1지망이 경찰대학이고요. 2지망이 이화여대 수학교육과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망하고 있고 3지망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같이 1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조기에 신청해서 상담받는 것은 아주 자기 위치를 파악하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진로를 경찰 관련 공무원 이쪽으로 좀 명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김영준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는지 좀 분석해 주시죠. 네. 국수형과 평균이 4.4등급인데요. 이제 학생이 관심 있는 교과 전형 외에도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정시에서도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 입시가 학생부가 기본인 만큼 주요 교과 성적 향상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학과 영어를 비롯한 모든 주요 교과의 학습법을 문의를 했고요. 학생이 또 학습법을 제가 알려드린다면 사실 우리 내신하고 수능을 별도로 띄어서 그 학습법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요 교과는. 그래서 시험을 보던 시험을 보지 않던 간에 언제나 자기의 정해진 학습량을 계획하에 심도 깊게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모의고사를 분석해 볼까요? 예. 11월 학력평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국수영과 등급이 수학이 4등급이고 나머지가 모두 5등급입니다. 그리고 100분위 합이 한국사 빼고 207.07점에 평균이 4.75등급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1학년이기 때문에 많이 발전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 그냥 성적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저희가 이게 지금 재학생끼리만 시험을 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수능 시험을 볼 때는 재수생이 유입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통상 한 등급 정도는 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학생은 지금 이제 2등급 정도로 올려야 되는 셈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은 적어도 3등급이 되어야만 한다. 지금 현재 3등급이 되어도 수능 시험에는 4등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이 분발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내신도 모의고사도 우리 학생 성적을 올리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의 강점과 또 보완할 점 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이 학생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생활기록부를 살펴보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방과후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수강을 했고요. 또 방과후 자율학습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상을 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성실성을 높이 평가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문과와 이과에 치우치지 않게 활동을 했습니다. 교내 활동을. 그러니까 수학 UCC에서 수상을 한 반면에 또 학생 자치법정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께서 글쓰기에 소질이 있다라고 학생부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문이과에 치우치지 않는 교내 활동을 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보완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완할 점에 앞서서 이제 학생이
제가 질문을 하나 학생한테 하고 싶은데 예. 형사나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냥 막연히 만화를 보고 좋아했는데요. 네.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 체험을 그쪽으로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근데 계속 알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직업이어서 이제 그걸 하고 싶어서 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흥미가 계속 있었던 네.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것들이 학생부에 보면은 이제 학생 자치법정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들로서 다 표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한 가지 보완할 점을 말씀드릴 때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면 굉장히 꿈이 이제 강하게 확고한 건데 그렇다면은 문이과 선택에 있어서 꼭 이과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가 아까 질문에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과를 선택해도 될 텐데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문과, 이과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면 어떨까 다시 생각해 보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학생이 원하는 대로 경찰대학에 진학한다거나 또는 프로파일러가 되려면은 일반적으로는 사회학이나 심리학 전공하고 나서 박사, 석박사 과정을 거쳐서 특채가 되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경찰이 된 다음에 다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편 그냥 경찰이 된다고 할지라도 또 경찰대학에 진학한다고 할지라도 선택하는 여러 과목들이 굳이 이과를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문과, 이과 상관은 없습니다만 문과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쉽고 깊게 공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재고가 된다면 한번 재고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교과 성적 향상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1학년이고 지난 건 지난 거고 2학년, 3학년 우리 보면은 성적 추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보다 2학년보다 3학년이 성적이 더 오른다면 그다음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확고하게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학생에게 추천해 줄 텐데 거기에 연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렇게 지금 희망하는 학과에 연관되어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독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상을 굳이 수상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수상하면 좋겠지만 그 세부 능력 특기사항 같은데 과목 우수한 그 점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록될 수 있도록 과목에서도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는 발표를 한다거나 또는 뭐 결과물을 하나 창출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러한 전공과 관련 자기가 희망하는 그 직업이나 전공과 관련한 교내 활동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면 어떨까라고 보완할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강점 그리고 우리 학생이 좀 보완하면 좋을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아직 이제 1학년 학생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희망이 좀 많습니다. 이제 올해 2학년 과정 그리고 내년에 3학년 1학기 과정까지 잘 소화한 뒤에 수시 원서를 접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변화의 가능성은 많지만 우선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적합할지 좀 우선순위별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1순위는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추천해 드리고요. 2순위는 정시 전형, 그리고 3순위는 논술 전형으로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네. 1순위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각 전형의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또 우리 학생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학생부나 또는 뭐 자기소개서 추천서와 같은 서류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합격자를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물론 또 그 심화해서 면접도 실시하고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지만 기본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부를 평가할 때 우리가 기본이 되는 것은 교과의 성적 및 전체 교과 성적의 추이를 이렇게 함께 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것은 어떤 논술 전형이 됐던 뭐 정시 전형이 됐던 종합 전형이 됐던지 간에 이 학생을 선발했을 때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학업 역량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걸 학업 역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은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이 향상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학생 자치법정 운영 같은 건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교과 지금 학생이 가려고 하는 그 전공하고 연관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아리 활동을 좀 강화하고요. 독서라든지 또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 자기소개서를 미리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여실히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한번 설계를 해서 2학년 때부터 또는 지금 겨울방학 나머지 부분부터 한번 실행에 옮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시전형인데요. 정시전형은 물론 학생이 수능으로 그래서 정시전형으로 지원해라라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수능을 간과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 이후 이전에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수시는 또 우리가 어떤 전형으로 가든지 간에 최저를 또 간과할 수가 없어요. 수시에는 최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수시 최저를 맞추는 것도 역시 필요하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이 이제 경찰대학에 진학하려는 그 꿈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경찰대학에 진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대학이에요. 그래도 꿈을 잃지 않고 그래서 경찰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는 3차에서는 수능이 50% 반영되고 1차에서는 또 수능이랑은 조금 양태가 다르지만 역시 학력을 측정하는 그런 국어, 영어, 수학의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수능의 대비를 철저히 해라라는 뜻으로 정시 전형을 추천해 드렸고요. 네. 세 번째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정시 전형을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하시되 만에 하나 수능 최저가 없거나 낮은 대학 또는 수능 실시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논술 전형도 좀 준비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게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1순위로 지금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경찰대학교인데요. 경찰대학교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경찰대학은 모집 단위가 저희가 100명입니다. 일반 전형이 90명이고요. 특별 전형이 10명인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여자는 10명만을 모집합니다. 그다음에 전형 방법은 단계별 전형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음 표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일단 1차 시험에서는 정원의 400%, 즉 4배수를 뽑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신체 검사, 적성 검사를 보는데 합불을 결정하고요. 체력 시험이나 면접 시험은 합불과 더불어서 최종 시험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사정 방법을 살펴보면 학생부 성적과 체력 검사, 아까 했었죠, 2차에서. 수능 시험 성적 50%, 그다음에 면접, 이렇게 4가지를 최종적으로 합쳐서 그렇게 사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학생부 같은 경우에 반영 교과가 전 과목이에요. 그래서 전 과목을 반영하고요. 수능 성적 같은 경우에도 국어나 수학 중에서 B형,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근데 이제 이 학생이 1학년이기 때문에 학생이 3학년이 될 경우에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A병이 없어지지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문과, 이과 다 올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A형은 120점이고 B형은 이제 150점이다 이랬는데 역시 1학년이니까 3학년이 되었을 때는 요 규정은 조금 없어질 것입니다. 변화되겠죠. 영어는 150점, 탐구 80점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영어 반영이 많고 국어, 영어, 수학 반영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특징을 살펴봤을 때 요거 유념하셔야 되는데요. 복수 지원에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수시 6차례 지원할 때 또 정시 3차례 지원할 때 거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우리 카이스트라든지 하는 특수목적대학, 사관학교 다 동일하죠. 그래서 지원 날짜만 겹쳐지지 않으면 지원 가능하십니다. 2015학년도 경쟁률을 보면요. 제가 여자만 봤어요. 여자가 굉장히 높죠. 10명을 모집하는데 1,605명이 지원을 했어요. 160대 1 정도 되고 2014년에는 여자를 12명 선발했는데 147대 1 정도 되었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도전 가능성을 봤을 때는 어렵죠. 어렵지만 경찰이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한번 꿈을 갖고 도전해 볼 것을 제가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화면 보시죠. 다음 화면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대학의 전형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데 1차 시험이 사실 좀 중요합니다. 1차 시험에 합격을 해야 이제 2차 시험 신체 검사도 받을 수 있죠. 근데 1차 시험이 사실은 국어, 수학, 영어 시험인데요. 문항수가 국어는 45문항이고 시험 시간이 60분이에요. 얼추 보면 수능이랑 비슷합니다. 수능보다는 좀 짧지만 객관식이에요. 전부 국어, 수학, 영어가 객관식인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100점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어 상하라는 건 교육과정이 좀 바뀌면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수능 A, B형의 범위가 다
전체적으로 총괄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도 25문항이고 80분인데요. 100점이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수학 A형 범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학생의 범위 정도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능 범위가 수능 범위라고 했거든요. 네, 듣기 평가 제한. 그래서 수능 시험이랑 비슷하다는 뜻은 아닌데 수능 시험보다 조금 난이도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데 양태가 수능처럼 객관식이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단답 주관식이 조금 나오고 하는 양태가 비슷하고 난도는 수능보다 조금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2차 시험 아까 말씀드렸고요. 최종 사정은 표와 같이 1차 성적과 학생부와 체력 검사, 수능과 면접을 다 일괄 합산해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경찰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우리 학생이 문과, 이과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라고 선생님께서 조언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질문을 했던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 궁금해했어요. 또 어떤 과목을 보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네, 현실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렇죠. 예, 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변하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그냥 숫자로만 말씀을 우선 드린다면은 이제 학력평가 점수를 가지고 이제 산정을 해봤어요. 이게 만약에 수능이라면 어떨까? 그럴 때 인문으로 이제 학생이 지원할 경우에는 세명대 경찰 공공행정학부라든지 극동대나 카톨릭 관동대의 경찰행정학부, 부는 이제 학생이 경찰행정학부를 원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또 대구대 사회학과 같은 경우, 또 광주대 심리학과 이런 정도를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추천은 아닙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네. 예, 자연계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호원대의 사이버수사 경찰학부라든지 배재대의 사이버보안학과 또는 학생이 이지망에서 이화여대 수학교육과를 원했었기 때문에 모건대나 강릉원주대의 수학과 등을 갈 수 있다. 이 점수로는. 그러나 그것은 변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11월이니까 지금 11월 현재의 성적이지 앞으로의 성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신 공부, 수능 공부로 갈라서 생각하지 말고 국어, 영어, 수학을 기초부터 탄탄하게 한번 다져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좀 보완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프로파일러가 되는 길과 경찰이 되는 길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프로파일러가 되는 길 말씀드렸고 경찰이 되는 길도 사실은 경찰대학을 졸업하는 외에도 또 고교나 대학 졸업한 다음에 이제 우리 경찰 채용 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시험도 있고 또는 2, 3년제나 4년제 대학교의 경찰학과나 경찰행정학과, 경찰법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을 별도로 채용하는 경찰 특별 채용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되는 길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경찰이 되는 길이 많은데 보편적으로는 사회학과나 법학과, 심리학과 등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문과를 지원해라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보완해야 된다고 하면은 과목을 이야기한다면 특별한 과목이 없어요. 그저 국어, 영어, 수학을 기초부터 탄탄히 해라라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들 화면으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부분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김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금 목표로 삼을 만한 대학과 전형 좀 추천을 해주시죠. 네. 우선 첫 번째 화면 보시죠. 예, 첫 번째 경기대 KGU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모집 단위는 경찰행정학과고요. 6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 2단계에서는 서류 50과 심층 면접 50이고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서류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보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심층 발표 면접을 실시합니다. 학생이 발표하고 나면 다수의 면접관이 학생에게 질문을 하는 형식입니다. 전년도의 경쟁률은 40대 1이었고요. 합격 팁이라고 한다면 역시 관련 교과 성적을 향상시키고 관련 비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좀 들어봤습니다. 다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학생?
되게 몰랐던 것도 알고 되게 좋았어요. 네, 도움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저희도 뿌듯합니다. 지금보다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고 꿈도 명확한 만큼 꼭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1학년 학생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어서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작해 보겠습니다.